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사교육을 한 번도 안 받고 자란 사람이고요. 그때는 또 사교육이 또 억지로 또 이렇게 못하게 돼 있기도 했고, 그로부터 저는 이득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키우는 아이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능할까라는 성실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가정 안에서 약간 긴장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주의자이기 때문에 공교육만 가도 충분히 가능해. 애만 똑똑하면. 이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그 90년대 학교를 다니고 80년대 대학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념 체계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먹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타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인 없는 여유가 없는 분들은 타협조차도 못하는 어딘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지금 교육계라든가 정부가 또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왜 이렇게 진척되는 바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약간의 박탈감, 상실감 같은 것들이 좀 클 것 같아요. 뭐 사실 나오신 네 분 모두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선의는 저는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나 현재 여당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학생들의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아주 잘 평가하고 그래서 정말로 똑똑한 친구들을 가려내는 데 성공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그럼 사교육은 사라지는가? 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문제가 단순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혼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작은 문제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신 말씀은 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타당한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또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이 문제로 지적됐던 킬러 문항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라면서 사실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도 각각이 중요한 문제를 짚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성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언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현상이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현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뭐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사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교육을 악마화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어렵겠죠. 그 어려움을 사실은 모르진 않을 텐데 누군가를 좀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그 불만을 잠시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 교육 전문가가 얼마 전에 이거 가지고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첫 문장이 이거였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나쁜 방식으로 하다니 이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킬러 문항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수능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건 맞다. 이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제기한 방식으로는 제거가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변별력과 함께 뭐 공교육도 강화시키고 변별력도 강화시키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고 불가능한 걸 다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들 말고 현실적인 목표가 뭐냐? 공교육 강화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수월성이라고 얘기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냐? 이거는 정해야 되는 거고요.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정한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뭐냐는 사실은 이미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 수단에 대한 합의들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한번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일정 기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부족했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수능 변화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 노력이 재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까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킬러 문항 가지고 변별력 가지고 사교육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누구나 다 교육개혁은 하고 싶어한다. 다만 그 교육개혁에 적합한 수단을 찾지 못해서 다들 당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쪽이든 다 사실은 얘기가 나온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수능 체계가 한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토론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한계가 와 있는 수능 체계를
당장 그 년도에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 차차 바꿔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고요. 그거를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런 입장이 현재 정부 여당 쪽의 입장인 거고요. 이것 사이에서 결과적으로는 2027년까지 지속되기로 현재 교육체계 이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고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데가 아니라 초중고에서 이미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오늘 토론의 고울인 것 같습니다.